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절기는 과학이다라는 말 농담처럼 참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입추가 지나고 나서 정말 선선한 바람이 조금 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복이거든요. 다시 서울을 비롯한 몇 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날씨가 또 많이 더워졌어요. 부동산 상황이든 경제 상황이든 푹푹 찌는 더위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복인 만큼 오늘은 몸 보신할 수 있는 음식들 챙겨 드시면서 또 연휴를 맞이할 그런 좋은 계획들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계획은 저희가 함께 도움 드릴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샵 100원에 샵 3989번 문자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2부 이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성심성의껏 함께 할게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 홍정기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우리 광복절 연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 더위는 바깥에서 덥지만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시간 저하고 끝까지 함께 시청하시면서 알차고 정말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덥긴 하지만 그래도 덥다고 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특히나 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면서 아우 골치 아프다 모르겠다 하고 그냥 손 놓고 계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대책들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빠르게 정리해서 또 여러분의 투자에 맞게 잘 적용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2부 이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 고민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북아현동에 있는 네. 신촌 푸르지오 아파트 보유 중이고, 네. 현재 수원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오피스텔이 잘 오르지 않아서 네. 내년 3월경에 네. 아파트 전세 만기되면, 네. 실입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매도하고, 네. 강남권에 초기 재개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 생각일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그러니까 지금 수원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신촌 푸르지오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계시는 상황인데 오피스텔 예, 예.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실입주 하겠다. 이제 실거주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이 오피스텔을 네네. 매도하고 다른 투자 방향으로 선회하면 어떨까를 고민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민 한번 전문가와 함께 들여다보죠.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고민 좀 보자면 신촌 푸르지오 1단지. 최근 우리 구평형으로 한 20억 선까지 지금 요 구간에 있는 아파트의 탄력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네네. 현재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시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임대 예. 만기가 언제세요? 만기가 네. 내년 한 2, 3월 정도 되는데. 예. 만기가 27년 3월. 내년 봄에 만기시니까 예, 지금 8월이에요. 충분히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방향에 대해서 추진하시면 될 것 같다. 좀 권유를 좀 드리고 싶고. 이유는 네. 지금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제 가격의 흐름들이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수원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아파트냐 비아파트냐, 비아파트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오피스텔, 또 지식형 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또 꼬마 상가,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될 만한 가능성을 선점하는 우리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중에 현재 네. 우리가 지금 투자 쪽으로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핵심지에 향기가 나는 아파트 또는 그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네. 첫 번째로는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을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부분들을 매도하고,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잔금 시기를 27년 3월 우리 신천 푸르지오 네. 1단지 임대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가면 딱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정리가 되면 지금 정도에서 매물에 대해서는 임장을 가보시고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시기를 맞추어서 너무 성급하지 않게, 즉 현금을 오래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 말고 요 시기에 맞추어서 바로 재개발 빌라 투자로 갈아탈 수 있는 부분들이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예, 예. 보고 계신 지역들이 좀 있으세요? 지금 네. 군자 모아타운이나 군자동, 예, 예. 예, 예. 네. 군자동 쪽도 지금 삼성동도 많이 보고 좀 있습니다. 보죠. 예. 예. 실제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아마 현재 군자역 중심으로 우측 그리고 좌측 그리고 위쪽으로는 중곡동 지금 개발들이 네.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초기 재개발, 아직 조합 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이제 구역계가 지정되거나 초기에 움직임들이 들어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 라인들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검토하시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취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촌 푸르지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분들로 실거주,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추어서 매도, 그리고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의 재개발 투자, 요렇게 세 가지를 단계별로 검토하시는 부분 매우 바람직하고, 조금 더 자세한 구역들의 내용들 이런 거 궁금하시면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관계상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생각하셨던 방향대로의 그 흐름 모두 다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부동산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선 내 집에 실거주 편하게 하시면서 매도 후에 그 새로운 투자 전략 꼭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안전한 투자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런 도움 드리기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도 열어두고 있고요. 또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홍정기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2차례 목요일과 토요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지금 부동산 혼란의 시기입니다. 8.3 세제 개편안이 나온 이후로 여러 가지 예외 규정분들에 대해서 뉴스에서 지금 다루고 있죠. 그리고 바로 어제 8.13 공급 대책이 금융위와 국토부에서 함께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서 지금 내가 취해야 되는 방향성,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 그리고 개별 상담까지 저희 세미나에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과 토요일 세미나 중에서 여러분 되시는 일정 가장 빠른 일정으로 안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요즘 이렇게 많이 발표가 된 내용들을 내 투자 전략에 어떻게 맞춰야 할지 이렇게 세미나 기회를 통해서 공부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만의 그런 전략들을 세워보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표님과 함께하는 또 1: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면 상담 안내도 자세히 부탁드려요. 지금 정부에서 타겟팅을 하고 있는 초고가 주택, 그리고 비거주 주택, 그리고 다주택 이런 케이스에서 해당되시는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과연 지금 이 시기에 내 집 마련 어느 방향으로 어느 자금대로 맞추어서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아파트가 한 채 준핵심지에 있다면 어디에 재개발 투자를 지금 확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각각 상황에 맞춘 자금대에 맞는 케이스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러한 개별 상담 저희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 주신다면 꼼꼼하게 상담 시간과 일정 잡아서 안내 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건 정해진 시간에 세미나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 또 그 세미나 후에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대표님과 1:1로 만나서 이런 대면 상담 기회 통해서 안전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은 뭐니 해도 어제 발표된 8.13 부동산 대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여러 지역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더불어서 또
또 재개발, 재건축이 속도 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담아놨는데 그 내용이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오늘 대표님과 함께 그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자 어저께 8.13 공급 대책 나왔습니다. 자, 8.3 세제 개편안. 자, 8.3 세제 개편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어야 확정이 되죠. 자, 지금 요즘 시끌시끌합니다. 자, 예외 규정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바로 이어서 어제 부동산 공급 대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자면 공급 대책에 대해서 한 줄로 좀 정리를 하자 하면 실제 이 계획이 언제 확실하게 실현이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알맹이가 얼마나 있는 계획이냐보단 지금 그 알맹이가 실제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가가 사실 정확하게 물음표가 되는 바로 시점이고 내용이다. 그래서 내용을 좀 어제 발표됐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제 발표됐던 내용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공급책이고요. 또 하나는 대출과 관련된 금융지원책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좀 평가 또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공급책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플러스해서 실제로 앞으로 실현 가능성 부분들에 대해서 물음표가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금융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핀셋 완화 그리고 대출 총량제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그래도 좀 다소 반가운 내용들이 조금 실려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 공급 대책부터 좀 보자면 우선 신규 택지 포함해서 23만 호 공급에 추가 공급 7만 3천 호가 지금 연내 발표하겠다라고 나왔어요. 자, 내용을 보자면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신규 택지 포함 23만 가구는 서울 염창동에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지예요. 1,000가구 그리고 남양주 와부 2만 1,000가구 그리고 경기도 광주 장지동에 4,500가구인데 사실 지금 남양주 3기 신도시의 왕숙도 지금 이제 발표 시기보다 거의 3년에서 4년 정도가 늦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실행 단계에 옮겨진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신규 택지 포함한 추가 공급들의 계획이 언제죠? 29년, 30년이에요. 자, 29년, 30년에 착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착공을 하면 자, 올해, 내년, 후년, 앞으로 3년간 공급과 수요가 완연하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바로 요 부분들을 극복하기에는 자, 쉽지 않아 보이는 자, 말 그대로 그냥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명확하게 그 실익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공공택지 발표 후에 속도를 좀 개선하겠다. 요 내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남양주를 포함한 우리 하남 쪽, 남양주 쪽에 지금 3기 신도시에 지금 액션 들어가는 부분들이 계획보다도 오히려 많이 늦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제 계획과 실행 단계에서 옮겨지는 이 시간적 갭 차이가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자, 제일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 자, 재개발 동의율 완화. 현재 어떤가요? 자, 조합 설립인가? 75%에서 이제 70%로 개선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매입 임대 부분들을 건축비 기준으로 어떤가요? 자, 이제 80에서 100으로 조금 현실화 쪽에 가까워졌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됐고요.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수도권 중심에 있어서 추가 공급이 필요하고 자, 이 대출 부분 금융 규제 쪽은 자, 뒷단에서 보자면 이런 형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일 핵심되는 부분들이 뭘까요? 우선 대출 부분들은 크게 공급자 중심과 수요자 중심으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대출 규제책을 보고 어떤 부분들을 가장 많이 느꼈을까요? 자, 정말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주택 공급 시장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의 확장성과 유무에 따라서 그 가격의 민감도가 결정이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느껴졌어요. 자,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가 현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가 더 늘어났어요. 이제 시중은행이 내려가겠죠.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조금 완화가 풀어졌다. 자,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실제로 실수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부분들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또 집단 대출, 잔금 대출, 중도금 대출은 또 예외예요. 이런 경우에서 그렇죠? 총량 관리에서 별도 관리를 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여력을 확대한다라고 했지만 전체 가계 부채 총량을 규제한 부분들을 이제 총 3%까지 2배를 늘렸다라는 부분들의 핵심은 이제 무엇을 행간의 의미로 읽을 수 있을까? 이제 부동산, 특히나 실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실수요를 지금 이만큼 막지 않겠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주담대를 활용할 수 있다. 바꿔 얘기를 하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부분들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어떤 부분들일까요? 자, 하반기에 아파트 시장, 특히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좀 일부 조정. 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매가 20억 기준, 보유세 기준으로 실제 공시가 14억. 요 정도의 탄력도가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됐죠. 주택 가격별로. 지금 LTV DSR은 기존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태고. 자, 추가로 사실 이 7번 부분들은 좀 아쉬워요. 무슨 얘기일까요?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지 전환. 사실 이 부분들은 현실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만 나왔지 실제 액션이 들어가기에는 여러 부분들의 제한 요건들이 많이 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높이 제한 완화라든지 특히나 공공택지 착공 물량들에 대해서 특히 장기간 방치되었던 비주택 용지, 주택 용지 전환은 사실 지금까지 실제 실현된 부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기식인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좀 뒷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수도권에 이제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 자.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택지를 공급을 해서 처음부터 아파트를 깨끗하게 넓은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기존에 누군가가 살고 있어요. 자, 아파트로 살고 있는 걸 허물고 지으면 재건축, 그렇죠? 그리고 빌라, 저층 저밀 노후된 주거지를 허물고 들어간다면 재개발. 이런 형태에서 지금은 택지 공급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두 개에 대한 내용들을 어저께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73,000원은 어디에 발표하겠다는 얘기인지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계획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염창동, 또 와부, 장지동. 다 남양주나 장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아쉬운 것들은 뭘까요? 자, 사실 지금 필요한 곳은 어디? 서울에 또 핵심지에 향기가 나는 곳에 실제 아파트에 대한 공급책이 가장 절실한데 남양주 와부나 광주시 장지동 같은 경우 어떻게 된가요? 이렇게 25,450호 교통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같이 좀 나아졌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뼈대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자, LTV 기준으로 지금 어떻죠? 규제 지역은 40%, 비규제 지역은 70% 그냥 유지가 됐고 DSR 소득 대비해서는 은행권은 계속 40% 유지를 합니다. 주담대 한도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 그리고 15억에서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 이런 형태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죠. 공급책과 국토부와 금융위에서 나온 대출 부분들이 어제 동시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공급 확대, 요거는 뭐죠? 공급자 중심에 있어서의 금융 지원이에요. 자, 이제는 멸시를 기반으로 해서 비아파트를 지을 때 대출을 좀 완화해 주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PF 자금 자체를 공급자 중심의 금융 쪽을 좀 완화해 주는 거. 그리고 살려는 사람, 수요자 중심에서는 어떻게 한다? 자, 실수요자를 핀셋으로 완화, 보호하고 현재 상태에 있어서의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자, 공급책은 조금 풀어주고요. 수요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약간 완화를 일부
해준 거예요. 자, 이런 형태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년 주거 지원들을 좀 강화하는 내용들이 일부 담겼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8.13 대책에 대해서 좀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는 민간 공급 위축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자, 수요자 그리고 공급자, 금융 지원. 무엇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택담보대출을 꽉 묶어놓은 결과 어떤가요? 거래 그리고 거래가 줄어들고 지금 거래가 줄어들고 나면서 실제 임대 수요는 높은데 임대 공급까지도 지금 줄어드는, 즉 매매, 전세, 월세, 삼중고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공급자의 금융과 수요자의 금융을 틀어막았어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키가 열리면서 앞으로 상방향으로 부동산 가격의 흐름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양쪽을 지금 금융을 대폭 확대한 부분들이고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고 PF를 확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 중에서 실질적인 방법은 도심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좀 일부 포함이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부분들이 최종 목적이지만 사실 부동산의 특성이 뭔가요? 부증성, 부동성, 막 빵처럼 막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2029년, 30년에 착공을 한다는 계획이고 얼마나 미뤄질지도 지금 모릅니다. 비주택 용지를 용도 전환한다는 부분들도 사실 현실성이 좀 많이 없어 보이고 이런 내용들을 보았었을 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쪽이냐? 바로 택지 공급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부분들, 금융 쪽에서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서 총량을 좀 완화해 준 부분들 하나 반가운 부분들이고 두 번째가 바로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요. 자,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은 크게 몇 가지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동의율이 몇 프로죠? 75%인데 70%를 5%로 완화해 줬어요. 5%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실제 우리 재개발 투자 또는 조합원으로서 계신 분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적지 않이 계실 텐데 내용을 보자면 사실 끝에 자 5%, 7%, 8% 마지막에 동의율 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이 부분들을 완화해 줬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앞으로 재개발에서의 마지막 넘어갈 수 있는 그 직전의 중간 관물 허들을 좀 낮춰 주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실제로 재개발을 할 때 임대주택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사실 100도 조금 부족해요. 현실성에 비해서 건축비, 기본 건축비의 80% 정도였으면 사실 어떤가요? 실제로 뭐 현실에서 이제 시장에서 보면 언더로 2억 이하? 그러니까 지금 실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합에서 실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현실성 있게 이 부분들을 좀 반영해 줘야 되는 부분들, 좀 일부 반영이 될 의도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반갑다라는 부분들이고 이주비 관련되어서 LTV 담보 비율 상향했다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는 뭘까요? 자, 저희 시청자분들 우리 27년 말까지 자 현재 6억 이하의 또 전용 면적 실제로 5구제곱미터 수도권은 6억 이하 그리고 또 하나 신축 소형 주택 세제 특례라고 하죠. 현재 27년 12월까지 자 준공된 28년으로 연장이 된다는 얘기죠. 60제곱미터 이하의 취득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그리고 여기에서 아파트를 제외시킨 자 비아파트 부분들 지금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또는 역세권의 접근성이 좋은 이런 소형 신축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특례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연장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상당히 이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지금 실제로 빌라 건설하는 건 아파트도 공급이 적지만 빌라도 잘 안 지어요. 예, 그런데 이 빌라 다세대를 지을 때 실제로 세제 혜택을 연장해 준다는 건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니즈가 있죠. 그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었을 때 내용들을 보자면 어떤가요? 이미 내년에 끝난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 토지 또는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멸실하고 짓는 준비를 하면 사실 올해 연말 정도까지가 준비 단계에서 거의 막바지예요. 1년 정도를 연장했으니 이제 내년 또 하반기까지도 활발하게 준비 단계를 해서 그 후년까지도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이후에 연장까지도 또 검토 가능하다라고 해놨어요. 충분히 어떤 부분들의 실례이냐. 자, 세제 개편안에서는 보유하지 말고 거주해라가 메시지였다면 요번에 나와 있는 공급 대책에서는 자, 계획은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파트가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비아파트 쪽에서 더 세제 혜택과 공급 대책을 실현 가능하게 좀 열어주었다. 그리고 금융 부분에 있어서 총량을 좀 풀었다.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조금 큰 부분들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후에 세제 개편안 법안 통과되는 내용들 그리고 공급 대책에 대해서 실행되는 내용들을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은 유심히 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이 서울의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현실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실행이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한 이제 의문점을 좀 제시를 했지만 오히려 또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비 사업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면 또 저희 방송 오래 시청하시던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이 급해지실 것 같아요. 아니 수요가 더 늘어나기 전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겠는데 라는 생각 드실 거거든요. 급히 움직이면 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과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조급한 마음 달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빨리 좀 가봐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자, 이번 시간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지 소액 선점 투자 시리즈 그 13번째 시간인데요. 서울의 중심지 송파구에서 어느 지역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 대표님과 함께 떠나볼게요. 전해주시죠. 네, 자 지금 오늘은 매주 이어서 말씀드리는 시간 이어서 서울 핵심지 재개발. 지금 이렇게 혼란한 시기, 똘똘한 한 채가 이제는 띨띨한 한 채가 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 하지만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면 포모 현상이 나올 것 같은 이런 현상이죠. 지금 이러한 정보에 유통되는 양이 많고 속도가 빠를수록 점점 더 핵심지로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이런 트렌드에서 지금 이러한 투자의 시장 방향성에 맞추어서 지금의 참여자들이 택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가? 보면 점점 더 핵심지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금이 꼭 많지 않아도 실제로 적은 소액 자본이어도 핵심지에 점을 찍어야 되겠다. 직주 근접을 갖추고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주변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이 확실한 이러한 지역들에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움직임들이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침 어떻죠? 지금의 재개발은 노후된 지역을 개발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큰 명분 타이틀 거기에 앞서서 더 우선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다? 수요가 그 부분들을 많이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즉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노후도는 예전에 30년 기준이 이제는 20년 기준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는 니즈. 그럴수록 더욱 주민 동의율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송파권에서 이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움직임들이 어떠한 형태로 지금 발현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예견되는 그리고 지금 빌라 시세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초기 재개발지에 관심 있어 하는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권은 사실 이렇게 아파트 대략 시세가 30억 중반에서 한 40억 중반대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 아래 저층 저밀 주거지들이 있는데 이제 이곳들 사이에는
자, 방이동 쪽 라인, 또 송파동 아래 이런 것도 지금 초기에 역을 중심으로 도심복합 개발의 초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석천역과 석천고분역 사이에는 어떻죠? 석천고분을 중심으로 왼편, 오른편 이미 민간도심복합 개발의 신탁사, 자, 우리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이런 데들 지금 들어가려고 주민설명회를 이미 실시하고 초기 단계에 함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왼편에서도 어떻죠? 자, 삼전역, 자, 우리 삼전역과 자, 삼전역이라고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삼전역과 석천고분역 사이에 무엇이죠? 자, 민간도심복합개발, 삼전동 민간도심복합개발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잠실 본동에서의 전체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저층 저밀 주거지를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왜? 재개발의 압력이 이 주변에 같은 생활권에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여기에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들의 시그널들이 상당히 세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층 주거지에서도 역시 재개발의 압력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주변에 충분히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부분들, 잠실 마이스 사업, 현대차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복합공간 개발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고 실제로 지금 삼성동 라인과 잠실권역이 보행 생활권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들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자, 송파구청장이 강력하게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요번에 주공 5단지, 자, 우리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액션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한 내용들을 첫 번째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자, 구청장 바뀐 이후로 자 되었고 지금 정비 가능 구역에서 봤을 때 강남권과 잠실 또 창동 상계 자 무엇이다? 50층 이상의 고밀도 복합 개발이 지금 가능하게끔 시장을 열어놓았다. 자,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을 체크해봐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지금은 어떻다? 주민 동의율이 너무 중요해. 그리고 기본적인 노후도 법안 위반 제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래 가치가 되었을 때 얼마나 미래의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을 보여줄 수 있는가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죠. 실제로 보았었을 때 이렇게 동남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실동, 삼전, 석천, 송파, 방이 자 이런 라인들이 어떻다? 초기에 재개발이 움직임이 있다. 자 어느 부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그럼 이런 지역들이 다 재개발이 확실히 돼서 빠른 시간 안에 아파트가 되는 건가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소액 자본이라고 해도 자 2억에서 3억 사이 또는 그 이하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주식시장 조금 더 다시 또 살아나려고 하고 왔다 갔다 하죠. 자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자 290만 원, 300만 원 선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다시 140만 원, 160, 170만 원 지금 거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앞으로 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예측을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변동성이 그만큼 크잖아요. 하지만 우리 현재 빌라에 투자하는 경우들을 보았었을 때 실제로 현재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는 즉 심장의 박동수가 느껴지고 있고 현재 시장의 수요의 나침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일까요? 지금은 핵심지의 아파트, 그 아파트 핵심지의 향기가 나는 핵심 입지의 주거 시장에 대한 수요가 명확히 뚜렷하고 이 아파트를 강하게 규제가 들어가니 반사 이익이 명확하게 시장에서 가리키고 있어요. 뭘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초기 재개발의 빌라들로 바로 그런 형태들에서 지금은 빠르게 재개발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5년, 10년의 구간을 놓고 보았었을 때 얼마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그 빌라의 가격의 시세가 그 어마운트의 양이
그리고 오르는 기울기의 가파름이 굉장히 빠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잠실동 내에서도 이렇게 상단 또 옆에 중심으로 다 진행들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해서 보자면, 자, 전체적으로 우리 이렇게 아파트 시세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 재개발의 형태는 여러 형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어떤 형태에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 해서 봤더니 특히나 시장 골목을 빼고 이 아래쪽으로 잠실동 내에서도 자, 잠전초 왼편, 오른편, 또 하단, 또 옆에 삼전동,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송파구 전체의 재개발의 흐름들이 움직임이 있다. 초기에. 그러면서 지금 다세대 빌라 구축, 신축들의 가격의 움직임의 탄력도가 상당히 우상향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보면 삼전동은 6,400세대, 석천동은 2,400세대, 다 예상이에요. 자, 분명히 지금 구역계 지정이 아직 되지 않은 초기에 주민들의 설명회에 움직임이 있는데도 빌라들의 시세가 얼마나 가파르게 변하고 있는지들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잠실동 상단과 하단에 있어서 어떤가요? SH 재개발. 자, 대상지가 선정이 이미 됐습니다. 우성 사찬 어떤가요? 자, 이미 올 가을에 2주 시작을 합니다. 자, 대리마 아크로 브랜드가 들어오고, 요 바로 현대는 리모델링을 해요. 잠전초 잠실 본동 주민센터 왼편에서도 참여 사실 확인서 걷고 있고, 우측도 추진이 준비가 됐고, 이 아래쪽은 이달 29일 날 또 대형 정비 업체죠. 닥터빌드에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이 왼편은 SH 모아타운 또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빌라 시세가 꿈틀꿈틀 그 어마운트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성 부증성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빌라들의 시세가 주식처럼 널뛰기를 하게 될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자산에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곳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침판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가장 니즈가 있는, 그렇죠? 지금 여러 우리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반포동, 방배, 잠실, 또 자양, 광진, 중곡. 자, 여러 지역들 중에서 본인의 자금대에 맞는, 하지만 몇 가지 특징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서울 정비 사업의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니즈는 명확하다라는 부분들. 그런 형태에서 조금 어떤 형태의 움직임들이 있는지 오늘 그 예시로서 잠실동 상단 왼측 좌측의 사례를 보고 그 확장되는 부분들을 같이 좀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자, 엘리트 아파트들 30억 중반, 아시아 선수촌. 자, 이제는 정말 초고가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 재건축의 움직임을 우성 3차와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바로 오른편이 잠실동 상단의 225번지 일대 재개발이에요. 자,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많은데 이게 좀 될까요? 자, 위쪽에 먹자골목 새마을 시장을 제외하고 이 아래쪽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시장이 있다는 건 뭔가요? 노후도가 충분히 갖춰졌다는 얘기입니다. 자양동 같은 경우도 자양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빼고 동서남북으로 다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를 보았었을 때 주변에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생활 인프라에서 이런 상단의 재개발의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어떻게 움직임들이 초기에 일어나고 있나요? 자, 보면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잠실동 상단의 경우에는 잠전초 왼편의 경우에요. 이미 지역부동산에서 참여 의사 확인서, 자, 동의서는 아직 아니에요. 자, 사전 동의서나 또 이후에 구청장 승인이 난 연번 동의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나 재개발에 의사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체크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가요? 자, 실제 동의서도 없고 설명회도 진행하고 이런 형태들이 빠르게 움직임이 갈 수 있는 개연성들에 대한, 자, 왜 수요가 있으니까 속도가 붙었다는 얘기죠. 잠실동 하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올해 1월, 작년 겨울에 예비 추진위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올해 지금 이달 8월 29일 날 사업 설명회가 확정이 됐어요. 자, 사업 설명회 어디서 하나요? 자, 우리 잠실 본동의 하단에 있는 자, 교회에서 29일 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성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민간도심 복합개발 형태 이 아래쪽으로 자, 주민 설명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빌라 가격 시세 탄력도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투자 시기의 적기 중에 하나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예시로 초기 재개발의 시작과 단계별의 흐름들을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초기에 그냥 관심이 있는 정도예요. 관심이 있다. 자, 지역부동산에서 추진위원회는 아직 아니에요. 예비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을 해볼까? 참여의사 확인서를 걷는 단계. 자, 상급지의 경우에는 그래도 빌라 시세가 대략 5억에서 7억 정도. 자, 전세를 끼고 나면 실투 자금이 많이 좀 적어지겠죠. 한 2억 선. 자, 그런데 추진 준비 단계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사전에 동의서를 걷고 예비추진위원회가 정비업체를 검토를 하면서 이제 주민설명회와 사업설명회를 준비를 한단 말이죠. 바로 하단 같은 경우에 지금 움직임들이 들어왔어요. 이런 형태에서 어떻게 된다? 주민설명회 이후에는 이미 SH 모아타운으로 구역에 선정이 된 하단에 예전 2구역 같은 경우는 벌써 빌라 시세가 호가가 10억을 웃돈단 말이죠. 충분히 자, 이게 다시 빌라 시세가 늦어진다고 해서 그 변동성이 갑자기 주식처럼 반토막이 많이 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자, 어떤 얘기일까요? 초기 구역계가 확정되고 초기에 추진위가 설립되는 이 단계별의 흐름들을 이 추진 과정을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고 초기 재개발에 대해서도 그 단계에서 어디에 우리가 스탠스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유심히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잠실동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 시장을 놓고 자, 먹자골목을 놓고 이 아래쪽 여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도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형태로 상단 재개발 왼쪽, 우측, 하단, 우성사차 재개발. 자, 재개발이라는 건 뭐죠? 동조현상. 너가 하니까 나도 한다. 밴드웨건 이펙트.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강남 쪽 재개발 중에 사실은 또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홀로 형태의 재개발은 느릴 수밖에 없고요. 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규모의 경제도 있고 실제 재개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엄밀히 말하면 전체가 다 같이 가는 부분들과는 좀 막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형태들을 보았었을 때 충분히 지금보다 잠실동의 아파트가 빨리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바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개발의 동조현상과 충분히 박동수가 느껴지는 투자처로서의 안정적인 상방향, 우상향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충분히 체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상단 재개발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 형태로도 검토가 가능하고요. 자, 면적으로 따지자면은 조금 위에까지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조금 더 확대해 본 거예요. 자, 노후도 기준으로도 74% 정도가 나오고 기존 세대수는 1100세대 정도. 자, 예상 세대수가 조금 더 나오죠. 요거는 300% 기본율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일부 준 부분들을 더해 본 거고 도심복합 개발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인센티브가 더 좋겠죠. 당연히. 자, 왜? 용적률 최대 지금 500%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형태들 충분히 자, 종합운동장역과 잠실 세내역, 삼전역, 자, 트리플 역세권에서 500m 라인의 확장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정도 충분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입지는 자, 상단이 좋냐, 하단이 좋냐 어찌 보면 내 자기 자본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데 입지가 괜찮고 또 간평 결과를 예측했었을 때도 괜찮은 자, 지금의 우리가 들어가는 건 뭐다?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이전에 입장권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입장권. 예. 입장권 티켓을 사는데 가장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수 있는 입장권을 사는 거라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런 형태들 실제로 좀 내용들을 보시면 참여의사 확인서들을 실제 지역 부동산들에서 이렇게 좀 걷고 있어요. 걷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빠르게 그 다음 스텝들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들. 실제로 가격대를 좀 보자면 이렇게 신축, 구축들 나누어서 아직은 실투자금 3억 이하 정도로도 볼 수 있는 투자처들이 있고 이런 투자처에 또 관심이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체크하고 내용 관심이 있어서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안내되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지역에 여러 형태의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 그 여러 형태의 정비 사업을 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 이게 좀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거겠죠. 주변의 아파트 시세도 좀 일러드리면서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계속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짧게라도 여러분 고민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수도권 네. 6억 이하 비아파트를 매수했을 때 네, 제 상황이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네. 제가 지금 오피스텔 하나, 아파트 하나 주거용으로 보유 중인데요. 네. 여기서 5억 8천 정도 되는 군자동의 이제 무한분 구역내 빌라를 좀 매수하고 싶은데 이 빌라를 매수해도 주택수 제외 효과가 네. 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문가 의견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자동에서 이제 6억이 안 넘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을 보셨는데 사도 네네. 괜찮은지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지금 아파트 하나 보유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피스텔도 하나 보유하고 계세요. 예, 맞아요. 맞으세요? 자, 그런데 둘 다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예. 네, 자, 그런데 재개발로 빌라 다세대를 하나를 더 매수를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28년 12월 말까지 연장된 6억 이하에 그리고 전용 5구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주택수 제외 기본세율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게 아니고 취득세 네네. 기본세율을 낼 수 있는 이 빌라를 샀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요 질문 맞으시죠? 예, 맞아요. 네, 자, 이런 형태를 보셨을 때 우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혜택을 보고 안 보고 혜택은 보실 수 있는데 자, 형태가 좀 다릅니다. 자, 지금 주택수 제외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건 현재 지금 시점 이후 말고 이전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숫자가 몇 개가 되느냐가 사실 기준점이 돼요. 자,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5피인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2주택이 기본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또 하나를 매수한다고 했었을 때는 취득세 기본세율이 1%가 아니라 8%가 된다는 기분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오피스텔 부분들을 자, 앞선 시청자처럼 정리하는 방향으로 자, 진행을 해보시고 아파트 하나 자, 똘똘한 한 채, 그 다음 똘똘한 한 채로 갈 수 있는 아파트 하나를 보유하고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취득세 1.1%의 혜택을 보고 군자동에 관심 있는 모아타운 형태를 투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에 주택수 제외가 또 만등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유심하게 체크하시고 또 추가로 저희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그냥 매수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우선 오피스텔에 대한 매도 전략 먼저 취하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투자와 관련된 고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인데 이번 주는 벌써 다 마감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이후에도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